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요즘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그 급변 속에 우리나라가 그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철옹성같이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가 금년 초부터 서서히 해빙기를 맞더니 마침내 남과 북의 지도자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전파를 타고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도 아마 마음속으로는 무한한 감동과 찬사의 박수를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북 지도자가 분단의 현장인 판문점에서 회담을 개최한 것은 현대사에 있어서 그만큼 잊지 못할 역사적인 사건임에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단지 발걸음 한 발짝이면 넘을 수 있는 남북의 분단 현장을 지난 반세기가 넘는 동안 그 어느 누구도 넘나들 수 없었다는 사실이 분단에 대한 우리 현실의 아픔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우리 민족의 아픔이요 슬픔이 어려있는 곳이기에 세계인들의 눈에 비친 두 지도자의 만남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실이 방송되는 장면을 본 북쪽 주민들 중에서도 감격에 겨워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그런 뉴스 보도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것이 북녘 동포뿐이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동덕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남북이 함께 어울려 모두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같이 똑같을 것입니다. 요즘 들리는 뉴스를 보니까 살얼음을 걷는 그런 아슬아슬한 감이 있긴 합니다만 하도 약속을 어기는 저쪽의 그런 지도체제 때문에 우리 국민이 바라는 그런 염원이 언젠가 꼭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이 더욱 간절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천도교도 경전의 말씀에서처럼 시대와 짝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명약관화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경전에 이 세상 운수는 천지가 개벽하던 처음의 큰 운수를 회복한 것이니 세계 만물이 다시 포태의 수를 정치 않는 것이 없다고 하셨으며 또 산하의 큰 운수가 다 이 도 안에 돌아오니 그 근원이 가장 깊고 그 이치가 심히 멀다고도 하셨습니다. 모든 길에 비단이 깔리고 중국의 천도교를 포독할 때 그때가 우리 도의 완성으로 보신 신사님의 예언이 지금 우리 앞에 선뜻 다가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신사님께서 언급하신 중국은 그 당시로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대국이요 세계의 모든 나라를 지칭하는 상징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는 오늘날 같이 전 세계가 200여 나라가 넘는 지구촌이 될 줄은 상상하지도 못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천도교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해외 포독에 눈을 돌리고 세계인들과 함께 대신사님의 위대한 사상을 공유해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비단 저 혼자만이 느끼게 되는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이미 1년 전 해외 포독의 큰 꿈을 안고 호주로 이민을 가서 온갖 역병을 극복하며 천도교 진리를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제양 장영련 선도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2달 넘게 함께 생활하면서 넓은 호주 대륙의 몇 곳을 돌아다닌 소감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제 말씀을 대신할까 합니다. 호주 방문을 생각하고 성숙당 박노숙 사모님과 저희 내외는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지난 2월 26일 저녁 7시 반 비행기를 타고 인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경 호주 퀸즐랜드주에 있는 브리즈번 시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공항 출국장 앞에는 새벽에 집을 출발한 선도사님 4분이 환한 웃음으로 우리 일행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호주의 도로교통 시스템은 우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왼쪽이 주행 차선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던 사람이 이곳에서 처음 차를 운전할 때 자칫 혼돈을 일으켜 역주행하는 사고를 자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우 긴장되는데도 그곳 자리에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차를 몰고 우리 일행을 위해 기꺼이 공항까지 나오는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맞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그곳 지리에 익숙한 아들과 함께 차를 몰고 공항에 오고 가는 연습을 여러 번 했는데도 막상 그날 우리와 함께 돌아갈 때는 길을 잘못 들어서 한참을 빙 돌아서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집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고 우리는 집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눈에 띈 것은 현관 앞에 걸린 궁울기였습니다. 커다란 궁울기가 호주 국기와 짝을 이뤄서 나란히 걸려있는 모습을 보며 이곳이 진정 호주의 천도교 교당임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살고 계신 집은 대지가 한 300여 평 되고 건평이 100여 평이라고 하는데 집 내부가 무척 넓어 보였습니다. 방이 5개, 거실이 3개, 그리고 서재와 주방으로 되어 있고 거실 3개 중에 1개를 천도교 성화실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집 내부는 수영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디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넓은 잔디밭을 다 파일구어서 잔디는 일부만 남기고 각종 채소를 거기에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재배한 채소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채소를 재배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무나 배추, 고추, 상추, 쑥갓, 대파, 쪽파, 부추, 오이, 호박, 들깨, 옥수수, 근대 이런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식물을 거기서 재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기후 조건이 우리와 달라서 잘 자라는 것과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년에 심었던 고추가 1년이 넘도록 자라면서 주위가 갈 때까지
빨갛게 익어가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경이스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밤도 몇 돌 가져가서 심었었는데 싹은 났었는데 토질과 기후가 맞지 않아서 자라지 못하고 얼마 안 가 죽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로 김치 등 각종 반찬을 만들어 먹으니 시장에서 사야 되는 품목이 줄어 가정 경제에도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자칫 이국 생활에서 느끼게 될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텃밭일로 털어버릴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지난 1년의 호주 생활은 집단장을 하느라 매일매일이 거의 쉴 틈이 없이 바쁘게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은 집 밖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민족 국가답게 주변의 주민들 국적도 대단히 다양했습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집 주인이 8명 정도 되었는데 호주인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뉴질랜드인 부부, 대만 사람, 파키스탄 사람, 인도 사람, 중국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같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영어가 서툴러 적극적인 소통은 어렵지만 오고 가며 얼굴을 마주치면 서로 인사를 나누는 정도로 소통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몇 가구는 집에까지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하며 친교 활동도 하였다고 합니다. 딸이 옆에서 통역을 해줘야 서로 소통할 수 있어서 깊게는 접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이들과도 서서히 소통하며 하느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주라는 나라는 우리와 반대인 남반부에 위치한 하나의 커다란 섬나라입니다. 전체 면적은 우리 남북을 합한 면적의 3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걸 남한 면적으로만 생각해보면 한 77배 정도가 되는 큰 나라입니다. 호주 전체 행정구역으로 전국이 6개의 커다란 주로 나뉘어져 있고 그 중에 우리가 머물렀던 곳은 퀸즐랜드라고 하는 주입니다. 그 퀸즐랜드 주의 주도가 브리즈번시입니다. 장영근 선도답게도 이 브리즈번시에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원래부터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 있었지만 18세기 말 유럽의 탐험가들이 호주 대륙을 찾아 나서면서부터 유럽인들이 거주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어 지금 채 200년이 안 되는 역사를 지닌 나라로 애초 영국의 식민지였었는데 영국이 자국의 제수와 선원들을 이곳에 보내 정착하게 함으로써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지금도 영국 연방에 속해 있으며 영국 영 밑에 있는 총리가 영국을 다스리듯 현재 호주도 총리제로 운영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면적에 비해서 인구는 우리 남한 인구의 절반도 채 안 되는 2,400여만 명으로 그 국민 구성은 약 200여 민족이 함께 모여 사는 다민족 국가이기도 합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종교도 다양하고 선교 활동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환경에 우리 천도의 세상, 하늘 세상을 이루기 위해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는 제암 장영근 선도사님의 꿋꿋하고 결연한 의지에 새삼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우선 가정포덕을 중심으로 실천하였는데 매주 일요일 시식에는 아들 4와 손녀딸 2명이 열심히 참석한다고 하였습니다. 자부는 아직
자부는 아들이 호주 대학에서 공부하던 중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말이 서툴러 경전과 설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부를 위해서 아들이 옆에서 영어로 동시통역을 하면서 실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부가 연주하는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천덕송을 부를 때는 자부에게도 천도교의 말씀이 은연중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반가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일식이 끝난 후 청수물을 나눠 마실 때는 이제 갓 20여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어린 손녀딸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청수물을 담아 어른들에게 건네는 모습에선 절로 도력이 피어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아직은 여건상 현지 이웃 주민들과의 원활한 교류가 어려워 지금 당장 천도교를 알리는 포덕에는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언어 소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른 문제들이 풀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언어 습득에 진력하고 싶다는 계획을 전해 들었습니다. 언어 학습을 위해 랭귀지 스쿨에 입학하기 위하여 금년 6월 초에 실시하는 면접을 신청했다는 소식도 제가 호주를 떠나온 후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민을 오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 교육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실시한다고 하니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머지않아 현지인들과 어렵지 않게 대화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저도 이번 2개월여 남짓 호주 생활을 통해서 느낀 것은 우리의 지난날 애국어 습득 교육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6년간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능력을 저는 갖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수준의 어휘만 알아도 충분히 현지인들과 소통이 가능할 텐데도 저는 도통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나 물어보고 싶은 말은 상대방과 소통을 할 수 있었지만 상대방이 제게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어 답답함을 느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읽기와 쓰기만 강조되었던 지난날 우리의 애국어 교육 시스템으로 귀가 뚫리지 않았으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보니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지인 눈에 비친 우리들은 처음 보는 애국인이지만 그렇게 친절하고 상냥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프레이저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 섬의 해안선의 길이가 동쪽과 서쪽으로 120여 킬로미터, 남북으로 30여 킬로미터가 넘는 큰 섬이었습니다. 선도사님 4분은 이미 다녀온 곳이라 우리 3명만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여행을 한 일행이 한 20여 명 되었는데 우리 빼고는 모두 호주 현지인들이었습니다. 여행 내내 운전사 겸 여행 가이드는 차를 운전하며 주변 설명, 섬의 생태계 환경 같은 것을 계속 설명하는데 간간히 들리는 단어 몇 개 말고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가는 중간에 화장실에 들러 좀 쉬어간다고 정차하였는데 우리는 목적지에 온 줄 알고 짐을 들고 내리려고 했더니 뒤에 앉아있던 분이 어깨를 툭툭 치더니 목적지에 온 것이 아니고 지금 화장실에 가라고 정차한 것입니다. 토일렛입니다. 토일렛이란 말은 제가 알아듣겠더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여행 내내 이것저것 안내하고 우리가 여행할 수 있도록 느린 말로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에서 따뜻하고 포근한
하느님의 감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물건을 사기 위하여 집사람과 마트를 찾느라 거리를 한참 헤매던 중 횡단보도에서 현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현지인 부부는 자기도 한국의 거제도에서 2주 동안 머문 적이 있었다며 가던 길을 돌려 우리를 슈퍼마켓 앞에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던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이렇듯 내 안에만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가슴 속에도 나와 똑같은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게 되었습니다. 단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서 서로 알아듣지 못할 뿐이지 상대방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하느님의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존재한다는 분명한 사실만으로도 이제 의사소통만 되게 되면 포덕의 불모지인 이곳에서도 우리 대신사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언제나 도전적으로 진취적인 삶을 살아오신 신사님들의 그 말씀 하나하나가 후대에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암 장영균 선교사님처럼 선두에서 이를 몸소 실천해 나가는 천도교인이 앞으로 더욱 더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바라는 포덕 천하가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일행이 거의 호주에 머무는 2달 넘겨 중에서 한 40여일 가까이는 이곳저곳을 돌아보는 여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3월 2일부터 10여일간은 브리즈번 항구에서 크루즈를 타고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 뉴칼레도니아와 바누아투라고 하는 2 나라를 가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 오고 가는 왕복 시간이 거의 일주일 정도 걸렸기 때문에 실제 그 나라에 머문 시간은 얼마 안 되었지만 쾌적하고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에 옥빛을 띤 파란 바닷물 같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접하니 절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많은 서구인들이 바닷가에서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입장식을 본 분들은 그때 위통을 벗어붙이고 알몸으로 혼자 입장하던 선수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선수가 바로 이곳 남태평양 한가운데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에서 온 선수입니다. 그 다음 4월 9일부터 보름간은 국내선 비행기로 호주의 주요 도시 4곳을 여행하였습니다. 시드니를 비롯한 울룰루와 멜버른 그리고 대륙 남쪽 맨 아래에 위치한 태즈메니아 섬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드니는 호주의 가장 번화한 도시 중 한 곳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야외 음악당 하버 브릿지가 있는 곳입니다. 매년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곳에서 열리는 축제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의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어 하루 호텔 방값이 100만 원이 훨씬 넘어간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여행객들이 이곳을 찾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드니는 약 15년 전 뉴질랜드 호주 여행을 했을 때 들렀던 곳이어서 공항에 마중 나온 한국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그의 차로 시내 한 바퀴 돌아보는 것으로 여행을 대신하고 다음날 호주 대륙 중앙에 있는 앨리스 스프링스에 있는 울룰루로 향하였습니다. 시드니에서 약 3시간여의 비행 끝에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울룰루 공항에 도착하여 숙소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이곳은 숙박 관광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편의시설이 불비해서 생활이 불편한 관계로 호주 현지인들도 선호하는 여행지가 아니라며 더구나 우리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힘든 여행 코스라고 여행사 관계자가 크게 걱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둘레가 12km, 높이가 370여 미터쯤 되는 커다란 붉은색 바위가 한 개 있는데 원래 이 바위에는 토착 원주민들이 이 바위 주변에 생활하면서 대단히 신성시했고 또 지금도 신성시하는 그런 바위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해가 뜨고 질 때 붉은색 바위 빛깔이 여러가지 색깔로 변해서 황홀한 광경을 연출하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도 새벽에 출발하여 그것을 보기를 기대했지만 날씨 때문에 그런 장관을 볼 수 없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아무것도 풀 한 푸기 나무 하나 없는 그런 바위인데도 거기에서 물이 흐르는 걸 보고 참 신기하다고 하는 그런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박 4일의 울룰루 여정을 마치고 멜버른 도시로 향하였습니다. 멜버른 공항에서 만난 한국 가이드의 도움으로 호텔에 짐을 정리하고 시내 구경에 나섰습니다. 멜버른은 초창기 호주의 수도로서 문화와 예술, 교육의 도시입니다. 멜버른에서 차로 5시간을 달려간 그레이트 오션 로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이야기를 듣던 그대로 그야말로 환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바다를 낀 긴 해안가 도로가 약 250km 정도 이어지는데 그 중에 한 40여 킬로 정도만 다니면서 풍경 좋은 곳 몇 가지만 보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그날 날씨가 좋지 않아 여행에 고생이 많았습니다만 호주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여행이었다고 생각됐습니다. 4박 5일의 멜버른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여행지 태즈메니아 섬으로 떠났습니다. 섬의 면적은 우리 남한 면적의 한 3분의 2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호주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나타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때마침 가을철이라 가로수가 단풍이 들어 아름답게 보였고 날씨도 쌀쌀하기도 하고 높은 산 정상에는 흰눈이 쌓여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갈 때는 태즈메니아의 중심 도시인 호바트 공항이라고 하는 곳을 통하여서 갔는데 5박 6일간의 여행 일정을 마치고 떠날 때는 북쪽에 있는 난체스터 공항으로 가서 브리즈번으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호바트에서 난체스터까지 시외 직행버스를 타고 3시간 정도 이동을 하는데 태즈메니아의 대평원을 가로질러 가는 길이 상당히 아름답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름 동안 비가 잘 내리지 않아 풀이 말라 초원이 누렇게 보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가을로 접어들어 비가 자주 내려 초원이 초록색으로 푸르게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좌우로 펼쳐진 끝이 보이지 않는 초원에 수많은 양떼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소들을 보면서 무한한
평화로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름간의 여행을 마무리하고 브리즈번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천도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해외 포독의 동덕 여러분이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